예, 예. 오늘은 2022년 12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제가 이제 동영상을 밀렸던 동영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한국의 정치사가 이렇게 문제화되고 큰 뭐냐면은 이 혼란에 빠져 있는 이유는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된 경우는 소위 이제 이 관료 조직을 이끌어온 그 지도력의 기만과 그 부패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황금의 학술은 242번째 특집 4번째 강의로서 우리의 을과 혼을 복원하는 내용들이죠. 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지금 도달했는데요. 소위 이 관료 조직들을 이끌어온 지도의 기만과 이 부패가 이제 지금 절정에 달해 있는 것입니다. 그 절정에 달해지는 지금 세력이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이, 김건희, 이 세력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력들이 득세하게 할 수 있었던 밀정들이 누구냐? 그렇게 만들어게 되었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이 한국의 민주화를 말아먹은 오적이 있는데요. 이것이 대통령 문재인이고 국무총리 이낙연,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이, 그 다음에 국회의장 박병석이,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이 사람이 한국의 민주 진보 세력을 말아먹은 5대 적이라는 것이죠. 자, 이들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한국을 대표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또 인정받는 시험에, 그러니까 사법시험 이런 고시를 패스했던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민주화를 말아먹게 만들었느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 최동석 박사님이 쓰신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적었던 글을 제가 읽으면서 보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을 뭐냐면 똑똑한 자의 멍청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이 똑똑한 자의 멍청한 짓, 이게 최동수 박사님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결핍에서 시작한 집착과 욕망이 이 눈가를 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 표현입니다. 이런 한국의 민주화를 말하면 5대 적은 바로 자기 마음속에 무엇인가 이 결핍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한국에 있는 지금 현재 기득권 세력들이 주류는 바로 결핍자들이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그 소셜 패서들입니다. 반사회 인격 장애자들입니다. 지금 현재 이 반사회 인격 장애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번에 10월 29일 날 이태원에서 158명이 압사한 내용을 두고도 그들이 표현해내는 방식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가지고 이걸 그 죽음 파리를 한다는 등 생명의 소중함을 전혀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그들의 정신세계는 바로 자유민주주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본의 기준이 되어 있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인간을 자본으로 보는 것이죠. 자원으로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 바로 우리 진보민주 세력들 안에서도 이런 결핍의 욕망이 이 눈깔을 멀게 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돈과 권력과 명예인데요. 이 민주화를 말하면 5대 적이 바로 뭐냐면은 돈과 권력과 명예에 눈이 멀어서 한국의 민주화를 망쳤던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그 자리를 찾아먹은 놈들이죠. 기득권을 누렸던 놈들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비참하다는 것이죠. 그들이 함으로 인해서 이 진보민주 계열의 결과는 비참하다는 것이죠. 한국의 민주화를 말해먹은 오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뭐냐면은 이 비참함을 우리가 맛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더 뭐냐면 특히 이낙연은 국민의힘에 있는 이 적폐 세력들보다도 더 나쁜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은 호남 사람인가 동시에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죠. 그리고 한국의 최고 서울대학교에 있는 그 법학과를 나오고 일본에 있는 대사로 가서 생활하기도 했죠. 이 사람은 평생 양지만을 쫓아 살았고 평생 자기의 돈과 권력과 명예만을 쫓았던 이기적인 인간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독재와 싸우면서 호남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민주화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고향 사람들의 민주화를 팔아먹고 민주화 속에서 호화호식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면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돈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진보민주 세력들을 팔아먹은 아주 밀정의 중에서도 밀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은 정말로 역사 속에서 우리가 크게 비판받아야 될 존재다. 예,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과 민주화의 본향을 기망했기 때문이다 이죠. 이런 자들을 우리가 사기형의 이 작자들이라 이거죠. 작자들이죠. 그리고 이 호남 민주화 세력들과 호남 어머니를 속인 이유가 바로 사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 자는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에 버금가는 놈이다 이거죠. 한국 민주화의 성지 광주 5.18은 이들과 함께 한 호남 민주화의 관료들에게 속은 것이다 이거죠. 호남 민주화는 그들에 의해서 망했고 새롭게 우리가 재건해야 되는데 먼저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이거죠. 엘리트 관료 사회를 퇴출시켜야 한다 이거죠. 판검사는 물론이고 변호사, 교육청, 교육관, 행정부, 관료에서부터 모두 적폐 세력으로 간주되는 부패한 관료들은 퇴출시켜야 한다 이거죠. 종교인, 교수, 박사 다 퇴출시키고 새로운 이데올기로 나아가서 우리가 새롭게 뭐냐면은 만들어가는 세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작금에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독립재산제를 이루고 정치적으로는 개인공화국을 완성한다 이거죠. 이것이 큰 타이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민주화의 가장 큰 기둥인 분권화와 자율성, 네트워크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장착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부터 있었던 태고사의 새발견에부터 시작해서 이 보살사성을 복원하고 서방의 실존주의를 연구하고
고조선의 통치 방식으로 분권화해서 부족 연맹제 방식으로 연방국가형으로 만들어서 제2의 이 고조선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방 문화권에 있던 제1 시대 순다 대륙 순다 환희 시대, 제2 시대 서해 대평 황해 시대, 제3 시대 제3 시대 우리가 환국의 고조선 시대, 제4 새로운 민주화의 세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해서 어제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2022년 12월 13일 날 우리가 적어 보았던 내용들인데요. 요 바탕 위에서 네 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국의 이 구성 유전자는 우리가 5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고사의 북의 유전자 Y 염색체는 T형 유전자, C형 유전자, N형 유전자, O형 유전자, Q형 유전자로서 이 5방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국조 5조당이라고 대표되는데 우리가 남방을 대표하는 하르방과 할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방을 대표하는 환인, 환웅, 단군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에 의해서 우리 환국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D형 유전자, C형 유전자가 가장 먼저 서해 대평원에 정착되어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는 오방색의 황색은 중원이 아니라 서해 대평원을 환국문명 학순에서 밝혀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방은 오령, 오제 사상을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방, 오제, 오령 사상이 다 우리가 그런 연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D형 유전자는 매우 오래된 유전자인데 일본 열도의 그 유적이 현재 가장 오래되어 남아있고요. 최초로 젊은 토기를 사용하였고 서해 대평원의 원래 주인이었던 나중 C형 유전자에 의해서 대체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원주민이고 황색을 상징한다 이거죠. 그러면 왜 황색을 상징하게 되느냐? 이 서해 대평원은 빙하기 때는 이 뻘밭이었다는 것입니다. 뻘밭, 황색 뻘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5만 년 전부터 이 땅에 우리가 인류가 살고 있었는데 7만 년 이전까지 주류 유전자들이 바로 이 D형 유전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수호신이 바로 하르방과 할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레이시아계로 대표되고 대만과 오키나와, 큐슈와 제주도, 한반도 서남부 원주민과 이 가야 문화권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문화권에서 한국의 민주화가 뿌리가 되는 것이고 본향이 되는 것입니다. 인종적으로는 일본의 아이누족과 제주도의 보르고구인들인데 이들은 아랫도리는 옷을 걸치지 않고 윗옷만 망토로 걸쳤다고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유전자가 남해 욕지도에서도 유전자가 많이 발견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티벳과 그 다음에 태국의 앞바다의 안다만 성과 일본의 지금 홋카이도의 북해도에 지금 현재 많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고조선은 이 고조선 특히 주신 여진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C형 유전자다 이거죠. 그래서 부여는 예라고 불렸고요. 고구려는 구이, 구리라고 불렸고 이 맥족이라 불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들을 뭐냐면은 O2형, O1A, O1B형이라 말한다 이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망강역에 들어왔던 사람들도 이 부여족들이죠. 그러니까 원주민 다음에 부여족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남부여인 백제기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와 전라남도와 서남부와 신안 앞바다에 이들이 이제 본향이 되는데 이들이 민주화를 견인할 수는 남방 문화권의 중심 세력이 된다 이거죠. 예전에는 전라남도와 제주도가 하나였죠. 이들은 자주적이고 끈기가 있다 이거죠. 임진왜란 때도 이들을 막아낸 자들이고요. 일본을 막아낸 자들이죠. 우리는 이들에게 고마워해야 하고 이 C형 유전자는 지금도 경상도, 서울, 경기 지방에 많이 산다는 것이죠. 이들이 고조선 출신 여진인들인데 이 C형 유전자들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 C형 유전자 다음에 이제 놓은 이제 형이 N형 유전자로 이 비살무늬 토기를 사용하였으며 우리 요하무민을 일으킨 주역들이다 이거죠. 이들이 스텝을 따라서 서방까지 비살무늬를 전파했는데 이들의 후손이 나중에 Q형 유전자가 되어서 청동기와 짜끄라 수레바퀴를 가지고 다시 중원에 왔다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스키타이드라는 것이죠. 스키타이. 색족이라고 부르죠. 브라망인들이라고 부르고 신라 가야 김씨들이 바로 이들에 속한다는 것이죠. 특히 뭐냐면 신라 가야 사람들을 우리가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라는 김씨의 나라가 아니고 신라 육촌의 나라죠. 그래서 이 후진한이라고 말하는 낭랑궁의 후예들이라 이거죠. 부소부에 의하면 박흑거세가 소시에 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은 바로 극동말이고, 원래 우리말은 극동말이 여진 만주 신라말 중 김씨말은 제거해야 돼 이거죠. 말갈 여진 음유 여진 만주말이고 이 나가마야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신라 원주민의 말은 나가마야이고 D형 유전자 C형 유전자의 말이다 이거죠. 이 말이 유라시를 따라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는데 이후에 그 대표적인 말이 서구 중동말과 결합하면서 카스피해 흑해 우크라이나 유목민이 사용하는 말이 실담어가 되었고 이 말이 중천축국에서 문자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불과 2300년 전에 문자로 만들어졌다. 이것이 바로 산스크리트이고 이걸 북방 실담어라고 말한다 이죠. 이후 이들의 말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거죠. 그 중에서 고조선 시대 때 가장 현재 우리말로 정착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가 고조선의 말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후에 진시황과 후진한 낭랑을 말하죠. 신라의 주류말이 되었는데 신라가 통일하면서 팔도 사투리가 형성이 되었고 이들의 유전자가 현재 영남에 아직도 30%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남의 말과 신라의 말이 중심이 되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특히 신라 지배층인 중앙아시아계 흉노계가 오면서 이 산스크리트에 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 신라의 이 말들은 바로 산스크리트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알아야 되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 부여와 고구려 이 맥족이고 이들은 아까 O2, O1A, O1B 행이라고 말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마한강역에 이들이 이제 있었고 이들은 바로 목포, 나주, 영산강 세계 최고의 이 태고사일의 중심 도시가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큐슈와 일본의 뭐냐면은 제주도와 한반도의 서남부는 같은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원주민은 남방계이고 이후 마한을 이룬 북부여계가 대거 이주하였다는 것이죠. 이후에 나중에 백제 건초왕 때 마한을 병합하였더니 백제 건초왕 때 이거는 남부여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부여계 적어 놓겠습니다. 남부여계. 예. 남부여계. 예. 그래서 이 만을 병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건초왕 때. 예. 제가 32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부여계다 이거죠. 마한 주류 세력은 일본 큐슈로 이주하였고 일본의 관동은 신라계와 고구려계, 일본의 관서는 마한과 가야백제다 이거죠. 일본은 관동과 관서가 있죠. 그래서 관동은 신라계와 고구려계이고 일본의 관서 지방은 마한과 가야백제다 이거죠.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관서 사람이고 도쿠가와 이와야시 도쿠가 이에와스 도쿠가 이에와스는 관동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남 사람은 지금 경상도 서울 경기 지방에도 많이 지금 현재는 살고 있습니다. 현재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일본의 그 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일본을 우리가 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일본을 외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한자 이 예가 외가 된 것입니다. 일본식 발음이 이제 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예락 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역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동예 사람들, 동예 사람들이죠. 그래서 일본의 외는 한국에서 건너간 도레인들이죠. 그래서 이 한국의 가야 세력이 일본에 가장 먼저 정착했던 것입니다. 일본의 가야 세력들이 한국의 가야 세력이 일본에 가장 먼저 정착했던 거죠. 이들이 일본에 가서 시험 분국이 바로 외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외가 이 동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임나 일본부라는 말은 가야 세력인 외가 일본에 세운 분국이라는 것이죠. 일본이 백제와 결별하면서 AD 670년에 일본 서기를 만들면서 날치기 조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날치기 조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이 외를 뭐냐, 해가 뜨는 남쪽 땅이라는 일본이죠. 그래서 이 반도 분국에서 독립하면서 본국의 식민지를 반대로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본국과 완전히 이제 떨어져 나간 시기가 이제 AD 670년이 되는 것입니다. 족보로 치면은 이제 일가 창립하게 된 것이죠. 이전에도 이 기원 전에도 이 부여계와 고구려계가 이주하였죠. 이미. 예, 우리가 야오이족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죠. 그들은 엄밀히 말하면 동예의 반도 도레인이란 말이죠. 이후에 제주 일본까지 진출하고 오키나와까지 진출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D형 유전자인 조몽인의 중석견의 문화, 젊은 토긴의 도레인인 야요이인 북방 유전자다 이거죠. 이후에 야마토 정권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요. 이 야마토 정권도 해가 뜨는 나라의 아래라는 뜻이 이제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해가 뜨는 나라의 아래라는 뜻이 달려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일본이라 한다 이거죠. 이거를 일본이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일본의 국호는 백제국의 담로국인 황제국을 창업하면서 AD 670년에 사용하였고, 본국인 백제는 AD 663년에 당나라와 신라에 망했죠. 예,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강의해 드렸습니다. 74,141년 1959년 2022년 12월 14일, 예, 오늘 수요일이죠. 골장 김태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